예, 모두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지 않아도 오늘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예, FOMC가 준비되어 있죠. 그 전에 여러분들께 제가 간단하게 오늘 방송으로 찾아뵙게 된 이유는 이 어려운 시장, 이 힘겹게 헤쳐나가야 되는 시장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관점으로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 오늘 어떤 시장에 어떤 매크로, 어떤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방송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이벤트입니다. 당일 이벤트. 전체적으로 내용이 지금 현재는 부재죠. 23시에 이제 기존 주택 판매를 비롯해서 이제 원유 재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왜 드리냐면 본부장님 FOMC가 메인 아니었어요? 왜 앞에 기존 주택 판매랑 원유 재고를 조금 강조하시죠? 참 요상합니다. 오늘을 꼭 기다렸다는 듯이 또 푸틴이 한사발이 했어요. 오늘 오전에 시장에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쳤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푸틴이 오늘 뭐 동원령 선포라든지 전체적으로 뭐 전쟁을 안 할 것처럼 분위기를 가져가다가 결국에는 또 뒤통수 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원유 재고라든지 난방유, 이제 비축량, 이제 가솔린 생산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중점으로 작용을 하겠죠. 푸틴에 대한 시장의 노이즈가 작용한 시점에서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오늘 같은 증류유 생산, 가솔린 생산, 난방유 비축량, 그리고 원유 재고, 푸틴이 시장에 대한 노이즈를 작용을 했는데 우리가 푸틴 하면은 가장 영향력 있는 자산이 바로 에너지 쪽입니다. 에너지에 대해서 이 러시아가 쥐고 있는 그런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시장에 대한 노이즈가 작용하는 시점에 이 푸틴이 한 사발이 또 해가지고 원유 재고, 증류유, 가솔린, 이제 난방유 이런 내용들이 겨울을 앞둔 에너지 원자재 쪽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여기다 기준금리 결정이라는 내용이 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결국에는 오늘 푸틴이 이야기한 부분에 따라서 오늘 연설에서 선포한 내용 때문에 시장 변동성 확대 구간 요인에 이 FOMC뿐만 아니라 이런 자잘한 원유 재고나 증류유 생산, 뭐 난방유 비축량 이런 내용들도 한 번씩 시장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리스크뿐만 아니라 찬스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근데 여기서 아마 오늘 오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오일. 안 그래도 오전에 오일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안 그래도 이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시장이 영향을 받을 구간이고, 또 오늘 원유 재고 발표를 통해서 시장이 한 번 더 압력이 가해질 구간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부장님은 이번 금리 인상을 어떻게 보나요? 75 베이시스 포인트 울트라 스펙까지 가는 이젠 100 베이시스 포인트까지는 가진 않겠죠. 결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75 베이시스 포인트에 대해서 80%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또 100 BP 베이시스 포인트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한 18%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만큼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견해는 투자자들별로 진짜 여러 가지 가설이 나와. 이야기를 드리자면 75 베이시스 포인트를 인상하니까 시장이 그래도 인플레이션을 잡는구나. 이젠 한 번 더 시장이 반등 흐름을 잡아주지 않을까. 75 베이시스 포인트면은 악재 해소 아닌가요? 라고 받아들이는 투자자가 1번. 그리고 반대로 아닙니다. 75 베이시스 포인트를 인상을 해도 시장은 반대로 인플레이션에 더욱더 압력을 받기 때문에 경기가 휘청거릴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 2번. 그리고 반대로 100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갈만하다. 지금 현재 시장이 10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안 하고 버겨? 스웨덴 어제 10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한 거 몰라? 하는 사람들이 3번. 또 반대로 경기를 아예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냐? 100까지는 아직 오바고 100은 절대로 갈 일이 없다. 그러니까 75에 머물고 결국 시장은 혼조세를 보여줄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 4번. 결국에 여러 가지 가설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제가 미지수라고 강조를 드렸던 만큼 시장은 아무도 이에 따라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공적인 투자를 항상 기원하는 제가 여러분들이 관망을 알아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 관망을 했다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박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반대로 포지션을 무리하게 가지고 왔다가 뭐 잘못되는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다만 이 힘든 시장, 말 그대로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순간에서 주식시장이든 선물시장이든
항상 성공적인 투자자들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가능한 사실이에요. 예,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오늘 좀 자율적으로 토킹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벤트 결과가 나오면 메이저 세력들이 자기 입맛에 해석해서 올리고 내리는 거 하는 것 같아서 나스닥이 요즘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항상 그래왔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뭐 안 그랬나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별것도 아닌 재료에 뭐 예를 들어 뭐 공급계약 체결, 뭐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 3, 4% 올라갈 만한 내용이 뭐 매출 얼마 차지도 하지도 않고 뭐 별로 대단한 내용도 아닌데 공급계약 체결 이런 내용이 막 상한가를 가버린 종목도 있잖아요. 예. 모든 시장은 마찬가지예요. 돈 있는 세력들이 무언가가 있다라고 포장을 하면 꼭 그 움직임이 유독 더 심해지는 그런 양상이 있죠. 나스닥이 더 심한 것 같아서요? 그렇죠. 나스닥은 전 세계 자금이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근데 반대로 좀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돈 있는 세력들이라고 하는 비율이 주식시장에 비해서 훨씬 깨끗해요. 훨씬.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한 3, 4급수 정도 된다. 나스닥은 그래도 전 세계적인 자금이 몰리는 시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나스닥은 좀 어느 정도는 정직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이거는 자금의 사이즈 자체가 시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만 시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읽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뭐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본장 전에 들고 있던 걸 일단 익청하고 나왔습니다. 저 위에 있는 바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파월의 파워가 겁이 나서 손청해야 할까요?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들 판단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몫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일단은 저는 차트를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 저는 차트에 대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자신도 없고 차트에 대해서 투자에 절대적으로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단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던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떤 거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시장이 지금 분위기가 쏠려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포지션을 구축하고 잡아가야 되는지를 항상 알려드렸는데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일단은 미지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 바이를 잡고 있는 사람이 정답일 수도 있고 셀을 잡고 있는 사람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뭔 포지션을 들어간다고 과연 그게 뭔가가 정답이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 차트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일단 제가 쓰는 차트는 여러분들이 일목균형 추세 차트예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 아무도 몰라. 사실 현물이 지금 현재 양봉을 잡아주고 있어요. 현물.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일부 소폭 양봉을 잡아주고 있지만 그 이외의 종목들이 지금 현재 나스닥 중심으로 조금씩 반등 흐름을 잡아주고 있죠. 그런 구간에서 본다면 현물의 움직임을 오늘 시장이 조금 따라가지 않을까 한다고 하면 당연히 바이를 볼 수도 있고 반대로 경계 매물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경계 매물이 나오면은 일단은 하락하고 시작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현물과 경계 매물이 나오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미 반영될 만큼 반영이 됐는데 그래도 바이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경기 침체가 조금 부각이 될 것 같은데 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한번 하락할 것 같은데요. 한 투자자분들의 정확하게 말해서 5대5예요. 5대5.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망타워. 저는 오늘 장 초반에 일단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무리하게 포지션을 진입하거나 여러분들께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들을 수가 없는 시장이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일단 본장 스타트 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모든 투자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바이냐 셀이냐 바이냐 셀이냐 그 장 초반에 격돌을 하고 있죠. 5일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5일 매매를 잘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5일 같은 경우는 개별 상품이다 보니까 에너지 쪽 선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스닥이나 항생에 비해서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단 5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현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5일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기도 맞습니다. 일단 상방을 잡아준 이유는 푸틴에 대해서 시장이 한 번 더 꿈틀거리며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뭐 시장이 좀 안정화가 그래 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상방 하방 상방 하방 어떻게 보면 박스권을 그리고 있죠. 박스권을.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 5일은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 꽉 날 확률도 있죠.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바이 잡았다가 이 구간에 손청하고
요거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 장대 음봉을 보고 한번 셀 잡아볼까 하다가 반대로 또 상방으로 가면서 오일도 마찬가지로 조금 어려워요. 난해해요. 네. 자, 오늘 시장 일단 관망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캔들이 위치를 못 잡고 있어요, 여러분. 자, 캔들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온다는 건 상방과 하방이 싸우고 있다, 이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무리하게 우리가 굳이 뭔가를 뭐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어디까지 사실 견해입니다, 견해. 자, 뭐 마땅히 드릴 이야기가 오늘 없네요. 시장이 어디까지나 뭐 투심에 대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글로벌 매크로 좀 대기 구간, 나스닥 한번 일봉으로 우리 상단 하단 레인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1차 상단, 2차 상단, 그리고 1차 바닥, 2차 바닥. 자, 현재 위치가 2차 바닥 위치예요. 2차 바닥 위치에서 하방으로 간다면 1차 바닥으로 이제 가는 거고, 반대로 지금 현재 1차 상단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2차 상단까지도 못 가는 거고, 반대로 1차 상단에서 이제 상방 흐름을 좀 잡아준다면 2차 상단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지금 그 갈림길에 어느 정도 현재 위치에서 지지를 해주냐, 아니면 지지하지 못하고 이 흐름을 꺾이느냐, 결국 그 갈림길에 놓여져 있어요. 그 기점이 마침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오늘 FOMC 요 구간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뭔가를 여러분들이 뭐 하실 분들은 하시고 마실 분들은 마셔라, 갈림길 선택의 구간이다라는 뭔가 그런 이야기와 여러분들께 그런 내용들을 한 가지로 더 전달해 드리고 싶기 때문에 제가 오늘 관망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브리핑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 다음 방송에선 여러분들 좀 멋있는 모습으로 보여줄게요. 나도 당당하게 조금 들어가서 빡빡빡 이펙트 있는 그런 것 좀 보여주고, 다음 방송을 좀 기대해보세요. 다음 방송. 네, 가끔 가다가 좀 물러설 때도 물러서야지. 남자가 맨날 칼만 뽑는다고 모든 걸 다 썰어낼 수는 없잖아요. 네. 자, 오늘 방송 다들 시청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예, 다음 방송에는 진짜 누가 봐도 멋있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에 항상 앞장서는 김윤석 본부장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